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그년, 그리고 그년 에미애비도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울다가 네가 제일 쓰레기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오빠 목을 조른다거나 하는 일이 이어졌어. 오늘도 스레딕에서 발견한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 처음 올라온 친구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 보기만 하는데 실제로 쓰는 건 처음이네. 이건 말 그대로 친구 오빠가 결혼한 여자 이야기야. 내 친구 오빠는 당시 26이었어. 키도 엄청 크고 잘생겨서 연예인 해보자는 말도 많이 나왔고, 나도 마주칠 때마다 약간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띠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나는 실제로 그 여자를 보지는 못했는데, 키 작고 약간 여리여리한? 오빠는 평소에 모델 같은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친구가 말하길 오빠 스타일이랑은 거리가 좀 멀었대. 나이도 오빠보다 4살이 많았나?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오빠도 너무 어리고 해서 반대를 했었대. 그런데 실제로 보니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얼굴이 화려하진 않았는데 약간 신의 섬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심이 깊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그래서 친구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 여자가 집안도 무슨 높은 공무원 집안이라고 그러고 해서 어떻게 상견례까지 했는데 친구는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야. 이상하게 다른 사람 의견을 많이 물어봤는데 듣는 거는 자기 부모님 얘기만 듣는 식이었대. 그때까지는 마마거린가 보다 오빠한테 얘기나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대. 그리고 오빠한테 저 여자 마마거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오빠는 그저 좋아서 아니야, 배려가 있어서 부모님 의견 존중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고 여자를 되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감쌌대. 그런데 내 친구가 약간 촉이 좋은 편이야. 귀신을 본다 이런 건 아니고 감이 묘하게 잘 들어맞았는데 여자 부모님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겁이 나더래. 위압감 같은 게 있었다는데 아무래도 바깥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 보니 그렇구나 싶어서 넘겼대. 친구 부모님도 사업을 하시는 중이라 재정적으로 좀 풍족한 편인데 여자네 집에서 굳이 오빠한테 이것저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언니가 나이가 많아서 흠잡힐까봐 배려해 주시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나이가 있고 결혼할 날짜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궁합 같은 걸 보잖아. 그런데 결혼 준비 자체를 알아서 하신다고 날짜나 시간을 본인들이 정하신다고 했대. 장소는 오빠네 지역으로. 여기서 친구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게 공무원들은 보통 은퇴할 때까지 평생 직장이니까 서로 축의금 같은 걸 잘 주고받거든. 그 언니네 집이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라 버스 대절도 해야 하고 못 오는 사람도 생길 텐데 싶잖아. 날 잡는 거나 궁합 보는 것도 본인들이 하신다고 하고. 친구가 아는 스님도 있고 해서 그냥 재미로 그럼 오빠 내가 재미로 궁합 한번 봐줄게 하고 오빠한테 언니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했어. 그런데 생시를 안 알려주는 거야. 언니가 그런 거 모른다고 아마 부모님이 경황이 없어서 기억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내 친구는 거기서 짠함을 느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겠다 싶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병신 같은 짓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때 미리 물어봤어야 했다고. 무튼 둘은 이렇게 인사드리러 오기 전에도 동거를 했었대. 그래서 계속 같이 사는 게 편하다고 같이 살고 있었대. 그런데 둘이 상견례 마친 후부터 오빠한테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오빠가 남자 전문 미용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 오빠랑 언니는 외국에 살고 있어. 거기 한인 사회가 좁아서 뭔지는 정확히 말 못 해주겠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되게 큰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사업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호점을 내야 하나 하고 고민할 만큼 장사가 잘 됐고
2호점은 안 내야겠다 하고 포기하는 시기에 딱 맞게 좋은 매물이 나오고 자꾸 선택을 몰아가는 느낌이 들더래. 오빠가 기억력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방금 있었던 일을 까먹고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다칠 일이 아닌데 부주의로 다치는 일도 일어났어. 그때까지는 가볍게 테이블 모서리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묘하게 걸려서 멍이 들거나 스치고 베이는 정도였거든. 살도 좀 빠졌는데 하도 바쁘다 보니 기분의 비명이라고 본인이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시기였어. 원래 오빠가 집이랑 연락을 잘 안 해서 친구도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했지. 그러다 2달쯤 지났을 때 오빠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어. 원인은 신우신염이라고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였는데 오빠가 입원한다는 소식 정도는 전하니까 내 친구도 약간 걱정이 됐던 거지. 통화를 하면서 오빠가 그러더라고. 요새 정신이 없어서 자꾸 다치고 이러는데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닌데 큰일이다.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뭔가 너무 불안한 거야. 뭐, 그땐 오빠가 열이 심하게 올라서 되게 볼품없어 보인 탓도 있었다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친구가 촉이 되게 좋은 편이어서 문제가 자꾸 그 언니한테 있다는 느낌이 들었대. 이걸 어디다 말할 수도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 무당을 알고 지내거나 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친구가 나랑 같이 무당을 찾아보기로 해 우리가 총 5군데를 돌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무당은 아무 데도 없었다는. 한 군데는 엄청 유명한 곳이었는데도 액땜이다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다른 한 곳은 구타라고 그러고 나머지 3곳은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그러다 보니 그냥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건가 싶었어. 친구가 오빠랑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둘이서만 생활했던 적도 있어서 좀 많이 각별한 사이거든. 시간은 지나고 언니네 어머니는 날짜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하필 그날 친구네 아버지가 사업적으로 일이 있어서 다른 날을 잡으면 안 되겠냐고 하셨대. 그랬더니 그럼 다시 날을 잡아서 알려드리겠다고. 이쯤 되니까 지영 양보한 게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같은 거야. 이유 없이 찜찜하기도 하고 친구네 어머니가 궁합을 따로 보셨는데도 다른 문제는 없고 계속 답답하기만 한 거야. 그렇게 결국 날이 잡히고 추석이 되었어. 친구네 집은 종갓집이고 오빠가 장손이라 친척이 모두 모였을 때 이제 언니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친척들이 모두 좋아했지. 참하고 배려도 깊고 하니 오빠는 정말 결혼 생활 할 맛이 나겠다고. 그런데 딱 한 분, 할머니가 굉장히 똘똘해 하셨더라고. 내 생각엔 친구의 촉이 할머니를 닮은 게 아닌가 싶어. 할머니 걱정하실까봐 오빠가 아팠단 말도 안 했는데 어디 아팠었냐고, 왜 이렇게 애가 힘을 못 쓰냐고 걱정하셨거든. 둘째 날에 할머니가 절에 가서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께 인사라도 드리자고 결혼 같은 중대사에 불공 한번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친구 가족이랑 언니가 갔는데 주지 스님이 오빠를 보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래. 원래 오빠가 기도 굉장히 센 편이고 힘이 넘쳐나는 타입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오빠는 귀신이고 뭐고 붙을 일도 없다고 그랬었는데 오빠의 넘쳐나는 힘이 그냥 보통 사람만큼 줄었다고 해야 하나? 그랬대. 이때다 싶어서 친구가 나도 조금은 불공 들이는데 보태야지. 이렇게 예쁜 언니 만나서 결혼하는데 하면서 주지 스님이랑 따로 자리를 만들었어. 오빠가 상견례 이후부터 다치는 일도 너무 많고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촉이 너무 안 좋다고. 그 얘기를 듣더니 주지 스님도 조금 지켜보자 하셨지. 절에 가면 이제 절밥을 먹으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주지 스님이 물어봤어. 언니 기가 그리 센 편도 아닌데 오빠랑 잘 맞으니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저는 어려서부터 워낙 눈치가 없는 편이라 남들 다 보는 귀신도 못 봤어요. 기가 세고 약하고를 떠나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 그런데 듣다 보니 이상하더래. 분명히 언니가 기가 센 편은 아닌데 놀리는 것도 없고 오빠가 묘하게 휘둘리는 면도 있고
그래서 사주를 한번 파보자 싶었는데 뭐가 나오겠니? 여태껏 그렇게 파도 안 나왔는데. 그런데 언니가 여기서 그런 말을 했어. 저는 사주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머니가 그런 걸 맹신하는 편도 아니고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노력을 안 할까 봐요. 맞는 말이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대. 그러고 결국 둘은 결혼을 했지.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대. 친구도 괜한 걱정이었나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나도 그때 상당히 바쁠 때라 잊고 지냈어. 그리고 불운이 시작됐어. 정확히 결혼한 지 한 달 되던 날, 오빠가 손님한테 맞은 거야. 맞았다기보단 손님이 실갱이 끝에 오빠 목걸이를 잡아채서 목이 다 쓸렸어. 그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손님이 목을 다 핥힌 거.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은 집주인이 한 달 뒤에 집세 올려달라고 통보하고 일주일 후에 캐셔가 돈 훔쳐서 도망갔어. 그때까지도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야. 무튼 처음 시작은 꿈이었어. 오빠가 달동네 같은 데를 걷고 있었는데 되게 꾀지지한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달동네를 서성이더래. 아줌마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아기는 되게 예쁜 여자 아기였는데 오빠가 애를 정말 싫어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웃는 게 너무 예뻐서 눈이 가더래. 말을 걸었지. 몇 살이에요? 엄청 예쁘네요. 했더니 아줌마가 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이 돌이에요. 하더래. 돌인데 돌잔치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오빠가 주머니를 뒤졌어. 뭐라도 주려고. 그런데 주머니 안에 돌잔치 때 집는 것들 있잖아. 지폐, 실, 펜, 탁구공이랑 또 하나가 나왔대. 오빠가 그걸 들고 당황해하니까 애기가 깨르르 웃으면서 실을 잡는 거야. 그런데 실을 잡자마자 실이 딱 끊어진 거야. 오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아줌마를 쳐다봤는데 아줌마가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어. 웃는지 우는지 모르게 하고 몇 분 동안을 반복하길래 너무 겁이 나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대. 그때 갑자기 아기 얼굴이 파랗게 바뀌더니 오빠가 마치 아기 몸으로 들어간 것처럼 시점 변환이 되더래. 눈 뜬 채로 관 속도 아니고 그냥 땅구덩이에 묻혀 있는 거야. 앞에서 흙이 막 쏟아지는데 억울해, 억울해 하는 여자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귀로. 숨은 못 쉬겠고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깼대. 일어나 보니 땀은 범벅이 돼 있고 침대 시트도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엉망이 돼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시트가 그렇게 다 빠질 정도로 몸부림을 쳤는데 언니는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 오빠는 요새 기가 정말 허한가 보다 하고 출근을 했고 오빠는 출근이 일정치 않아서 점심쯤이었거든. 출근하는 길에 이제 버스를 탔는데 옆에 한 할머니께서 앉으셨어. 장바구니를 든 백인 할머니였는데 오빠 바로 옆이었고 맞은편에 다른 히스패닉계 여자가 앉아 있었대.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할머니를 막 깨우는 거야. 돌아가신 거였어. 바로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오빠도 멘탈이 나가고 요새 힘들다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대. 그날은 완전 파김치가 돼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에 아기가 또 나온 거야. 나온 거는 여자였는데 오빠는 보자마자 전날 봤던 아기라는 걸 알 수 있었대. 그냥 흰색 원피스를 입은 평범하게 생긴 여자였는데 오빠를 보자마자 자기 왔어? 밥 챙겨 먹고 다녀야지.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마음껏 먹어. 하면서 된장찌개 같은 걸 식탁에 올려놓더래. 오빠는 문득 꿈에서 남이 주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생각나서 식탁에 앉아서 그냥 하하 웃었고 여자는 오빠 빨리 먹어. 입맛이 없어? 하면서 자꾸 오빠한테 뭘 먹이려 하더래. 그러다 오빠가 안 먹으니까
여자가 갑자기 숟가락을 던지면서 화를 내는 거야. 넌 원래 내 거였어. 네가 하는 생활 모두 나랑 함께였다고.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악을 지르고 너무 놀라서 깼을 때는 새벽이었어. 언니는 옆에서 쥐죽은 듯이 자고 있고 오빠는 그걸 보면서 귀엽다 하고 중얼거렸대. 귀에서 갑자기 속삭이듯이 귀여워?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오빠는 아직 꿈이 안 끝나나 싶어 눈을 비비는데 언니 위에 그 여자가 올라타 있는 거야. 어디서 그런 연기가 났는지는 몰라도 오빠가 저리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대.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조금 슬픈 표정을 하더니 사라지더래. 이틀 연속으로 잠을 설치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다 보니 피곤해서 눈을 떠 있어도 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대. 집에 가도 이상한 꿈 꿀까봐 무섭기도 했고 해서 회식을 하고 남직원 집에서 자기로 했대. 꿈자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가 하면서 술도 기분 좋게 마셨고 잠도 슬슬 오고 단칸방이라 직원도 옆에 있고 하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려 있는데 그 여자가 나온 거야. 전날이랑은 다르게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흙이 뚝뚝 떨어지면서 외박은 허락받고 해야 하는 거잖아. 외박은 허락받고 해야 하는 거잖아. 외박은 허락받고 해야 하는 거잖아. 외박은 허락받고 해야 하는 거라고 하면서 거의 절규를 하는 거야. 오빠는 기겁을 하고 몸은 안 움직이고 남직원은 옆에서 코 골면서 잘만 자고 그렇게 새벽까지 외박은 허락받고를 무한반복으로 들으면서 덜덜 떨다가 겨우 여자가 떠나고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직원이 깨우길래 일어났더니 아니 형수님 생각보다 무섭네? 형을 쥐잡듯이 잡더만 하는 거야. 오빠가 놀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어제 형수님이랑 전화한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형 때문에 깼다고 미안해할까봐 그냥 눈 감고 계속 잤지. 이러는 거야. 오빠 말로는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대. 오빠가 기가 허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잖아. 그 일이 있고 일단 오빠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떡할까 하고 상담을 했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께 걱정시켜드리긴 싫었나 봐.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도대체 뭐지? 하고 일단 한국을 한번 오라고 했고 그때부터 나도 껴서 용하다는 무당집은 다 돌았던 것 같아. 저 멀리 부산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경남 쪽에 유명한 철학관이 하나 있었어. 무당이라고 말하는 건 본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욕쟁이 할아버지인데 아마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막말 팩트 폭력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 무튼 그 할아버지를 뵙자마자 우리는 무슨 말도 안 했는데 내 개인적인 일을 싹 다 맞추는 거야. 내가 그때 남자친구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거든.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너는 제대로 된 직업 구할 때까지는 전부 스쳐가는 나그네니까 감정 상하지 말고 중심이나 잡아라 하더라고. 굉장히 순화해서 말한 거야. 그리고 친구가 그 할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말하려고 하니까 고친 걸 파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이거사. 너 같은 애들은 무당집 기웃거리다가 피 보니까 앞으로 이런 데 오지 말고 답 나올 것 같으면 절에 나가 공양 드리고 하면서 우리를 내쫓더라고. 어쩌겠어. 무서워서 다시 들어갈 순 없고 그 할아버지는 전 보는 것도 순 자기 마음이라 그대로 내쫓겼지 뭐. 그리고 며칠 뒤에 언니 생일이었거든. 오빠는 나름대로 이벤트 같은 걸 준비했대. 3개월 전에 예약 잡아야 하는 레스토랑 어찌어찌 겨우 자리 났다길래 이런 행운이 있나 싶어서 언니를 데려갔지. 오빠가 꽃다발도 주고 하니까 언니가 오늘 무슨 날이야? 하는 거야. 오빠가 오늘 너 생일이잖아. 그니까 아 그랬구나. 나 원래 생일을 좀 이상하게 챙겨서. 그때서야 알아낸 게 언니가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쓴다는 거였나? 그랬어. 원래 음력이 매번 바뀌잖아. 근데 그 날짜로 양력처럼 매번 챙기는 거야. 예를 들면 음력 생일이 8월 23일이면
양력 생일이 9월 언제쯤이잖아. 근데 8월 23일 날 생일 파티를 하는 식으로. 오빠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대. 다음부터는 그럼 네가 챙기는 것처럼 챙겨주겠다고.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따라 진짜 더럽게 집에 가기 싫더래. 집도 들어와 보니 너무 쌀쌀한 것 같고. 씻고 잠이 하도 안 오길래 게임이나 해야지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여자 목소리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웃더래. 오빠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 들리는 쪽은 보고 싶지도 않고 몸도 안 움직이는 거야. 캐릭터는 죽어가는데 손은 안 움직이고 춥고 무서워서 몸은 떨리고 여자는 계속 웃다가 굳은 목소리로 내가 같이 있었으면 너무 기뻤을 텐데. 여자가 입 열 때 이상한 흙냄새 같은 것도 나고 소름 끼치게 머리카락이 등 뒤로 타고 내려가는 것 같고. 그때 언니가 씻고 나왔어. 자기야, 얼른 자. 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 목소리랑 뭔가 닮은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컴퓨터 옆에 놔뒀던 스투키 화분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오빠도 몸이 움직였대. 언니가 에이 뭐야 칠치지 못하게 하면서 화분을 치우는데 오빠는 보고야 말았어. 흙은 분명 컴퓨터 책상에만 쏟아졌는데 오빠 바로 뒤 바닥에 흙으로 된 발자국 2개가 찍혀 있는 걸. 오빠는 너무 무섭고 남직원도 그 여자 목소리를 들었으니 혹시나 해서 언니한테 물어봤대. 아까 너 내 뒤에 누구 있는 거 봤어? 언니는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말고 누가 있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 그런데 아까 등이 머리카락이 쓸린 것 같다고 했잖아. 오빠가 씻으러 들어가 보니 등이 누가 긁은 것 마냥 빨갛게 자국이 나 있는 거야. 등 전체가. 오빠는 소리 지르고 언니한테 등 보이냐 그랬더니 아까부터 왜 그러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거야. 다시 보니 빨갛게 변했던 등이 다 가라앉아 있었어. 오빠도 그때부턴 제대로 생각을 했지. 뭔가 있다고. 원래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데 이번에는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꿈속의 여자가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 그 언니와 꿈속의 여자 혹시 쌍둥이였던 건 아니겠지? 왠지 그 언니를 매개체로 삼아 꿈속의 여자와 결혼시킨 것 같은데. 쌍둥이면 태어난 시간은 차이 날 수 있어도 날짜 자체는 안 변하니까 속이기도 쉽고. 지금 결혼한 여자가 꿈에 나오는 여자랑 쌍둥이인데 남자친구를 뺏고 싶어서 꿈에 나오는 여자를 죽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여자친구인 척하고 결혼까지 한 거 아니야? 꿈에 나오는 여자가 원래 자기라고 한 거 보면. 쌍둥이는 확실히 아니야. 실하다 보니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뭐 이것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 여자는 밤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어. 오빠가 잠이 들 법할 때부터 몸이 안 움직이면 그 여자가 온 거였지. 그 다음날부터 여자는 되게 히스테릭하게 변했는데 시작은 항상 멀쩡한 모습이었어. 오빠한테 내 신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 남자 자기야 등등 부부 사이에서 할 법한 호칭들이 있잖아. 물론 오빠가 그런 걸 받아줄 리가 없지. 지쳐서 난 네 남자도 아니고 네 자기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피눈물을 흘리더니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그년, 그리고 그년 에미애비도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울다가 네가 제일 쓰레기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오빠 목을 조른다거나 하는 일이 이어졌어. 오빠 몸에는 상처가 점점 늘어났고 여기서 이상했던 건 오빠 몸에 멍이 들잖아. 그런데 원래 멍은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오빠 몸에 생긴 멍은 계속 파랗기만 하더래. 오빠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날이 늘었고
그러다 언니 생일 챙겨준 이야기가 나온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 욕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나도 당연히 같이 갔어. 반짝이라.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왜 자꾸 오냐고 성질을 버럭 내는 거야. 두 번 갔는데. 나는 쪼그리가 돼서 뒤에 있었고, 친구는 자꾸 그 여자 얘기를 하려고 운을 뗐는데, 할아버지는 약간 나나 친구의 다른 일 쪽으로 말을 돌리려는 것 같았어. 친구가 결국 할아버지 얘기 좀 해달라고 우리 종갓집 장손 말라 죽게 생겼다고 비유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랬거든. 원래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좀 더 신경 쓰는 편이잖아.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아주 독한 거라고 짐승 새끼도 그런 짓은 못한다고 내 입으론 말도 못한다면서 자꾸 절에 나가래. 우리는 답답해 미쳐버리는 거지. 결론이 좀 시원하게 나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라도 하잖아. 그래서 친구가 초강수를 뒀어. 이거 하나만 말해달라고. 그 언니랑 우리 오빠 이혼하면 이런 일 없겠냐고.